안녕하세요. 아래 한글로 책 만드는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ITQ 시험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구글 홈페이지에서 ITQ라고 검색을 해 볼게요. 정보기술 자격 ITQ 소개 클릭, KPC 자격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아까 그 정보기술 자격을 바로 클릭해서 들어왔는데 홈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격 소개에서 ITQ에 들어가시면 정보기술 자격 ITQ가 나옵니다. 제가 아래 한글로 책을 만들고 있지만 이 자격증은 없었는데 이번에 자격증 시험을 한번 보려고 하고 있어요. 9월 21일 시험 접수를 해 두었고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면서 ITQ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시험이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ITQ 시험은 정보기술 자격 시험이고요. 네, 뭐 이런 내용. 시험 과목이 한글, 그리고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래 한글 시험을 보려고 하고 있고요. 시험 결과에 따라 ABC 등급으로 나눠지고 6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됩니다. 500점 만점인데 400점 이상은 A등급, 300점 이상은 B등급, 그리고 200점 이상은 C등급이고 200점 미만은 불합격입니다. 응시료는 저는 아래 한글만 신청했는데 22,000원에 그 다음에 수수료 1,000원, 23,000원 결제했고요. 시험 시간은 9시, 10시 반, 12시 이렇게 세 번 시험이 있는데 토요일 날 시험을 봅니다. 시험 시간은 원서 접수하고 나서 수험표가 나와야 시험 시간을 알게 됩니다. 임의로 배정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10시 반 시험에 배정이 되었더라고요. 원서 접수 신청을 한번 볼게요. ITQ 시험이니까 지금 10월 시험이 예고가 됐죠. 시험 날짜는 10월 12일이고 접수 기간은 9월 6일부터 9월 11일까지 5일, 6일 정도 신청을 받는데요. 지금 원서 접수 신청 기간입니다. 여기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험이 있고 그다음에 접수 기간이 5, 6일 정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놓치면 또 그 다음 달 거를 노려야 되겠죠. 자, 그렇게 시험이 진행되고요. 출제 기준 한번 볼까요? 한글 같은 경우에 스타일 50점, 문제가 총 5문제가 나와요. 스타일 문제 50점, 표와 차트 문제 100점, 후식 40점, 그리고 개체를 이용한 문서 작성 110점, 그리고 종합적인 문서 작성 200점, 이렇게 총 500점 만점입니다. 그다음에 시험 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험이 있고요. 저는 9월 21일 시험을 신청을 했는데 접수 기간이 8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 정도였죠. 그리고 이렇게 접수한다고 바로 후원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9월 4일 한 2주 이상 지난 뒤에 후원표가 나오고 후원표가 나오면서 시험 시간도 어떻게 배정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험을 보고 나서 바로 성적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9월 21일 시험을 보면 10월 10일 성적이 공고되니까 한 3주 정도 지나야지 또 성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업체나 또 대학교나 정부 관련 기관에서 일을 하려면 ITQ가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뭐 꼭 자격증이 아니라도 이런 공공기관에서는 아래 한글을 주 문서 작성 도구로 사용하니까 잘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료실에 가보시면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 8월 12일 날 작성된 것이 있으니까 아마 7월 시험이었겠죠. 이렇게 들어가서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죠.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풀어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글인데 A형, B형, C형이 있는 걸로 봐서 아마 이 유형 시험 중에 하나가 랜덤으로 배정이 되겠죠. 자, A형은 답안지고 문제지인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문제지 먼저 안내가 나오고 총 4페이지인데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볼게요. 첫 페이지는 이렇게 시험 안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번 문제가 50점, 2번 문제가 100점이죠. 그리고 3번 문제가 40점, 4번 문제가 110점,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200점입니다. 이거 시험지인데요. 이렇게 시험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현하라는 문제죠. 자, 얼른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건에 맞춰서 이런 모양으로 답안을 만들어라. 결과물을 구현해내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답안지에 적으면 되는 거겠죠. 2번 문제도 이런 조건을 따라서 이런 표와 그 다음에 이런 차트가 나오도록 문서를 작성하라. 3번 문제는 후식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후식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고요. 4번은
이런 조건에 따라서 이 모양, 그러니까 글상자나 도형을 이용한 이런 문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배점이 높은 5번 문제는 이렇게 제목을 쓰고 이게 덧말이라는 건데요. 사실 저도 오랫동안 한글로 편집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 덧말 쓸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번 문제에 있었던 차트 만들 일도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ITQ 자격증을 따보려고 마음먹고 이런 것도 또 다시 익히게 되어서 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서를 조건에 맞게 작성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답안을 작성할 때 후원번호 대시 성명으로 답안을 작성해서 내 PC 문서 폴더 아래 ITQ 폴더 아래 답안을 저장해야 됩니다. 후원번호 대시 성명이죠. 후원번호 8자리를 적고 다시 그 다음에 자기 이름 .hwp 이렇게 답안 파일 이름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답안을 전송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주기적으로 저장하는 거야. 그 중요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에러가 생기면 작성했던 문서가 날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답안 전송은 뭐냐 하면 저장을 하면 시험 보고 있는 컴퓨터에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하지만 그 답안 파일이 감독자에게 전송은 되지 않아요. 그때 시험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수험자를 등록하고 시험을 시작하게 되는데 수험자 등록하는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깔려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 수험 번호와 이름을 쓰고 수험 과목을 입력하게 되면 시험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어플이 이렇게 상단에 떠 있는데 거기에 답안 전송 버튼이 있습니다. 저장을 한 뒤에 답안 전송 버튼을 누르면 내가 작성했던 이 파일이 감독관 컴퓨터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주기적으로 저장하면서 저장할 때마다 답안 전송 버튼 또 한 번씩 누르면 그 답안이 계속 갱신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에러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항상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주기적으로 답안을 전송해야 된다.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데요. 컴퓨터 앞에 앉으면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 시험을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이 기본 설정이 함수론 바탕 10포인트, 검정색 줄 간격 160%의 양적 정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래 한글 프로그램을 건들지 않으면 가장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값이죠. 이렇게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지 여백을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F7번을 눌러서 왼쪽 오른쪽 11mm 그리고 위쪽 아래쪽 머릿말 꼬렛말은 각 10mm 제보는 0mm. 네, 요거는 기본 설정값 디폴트 값이랑 다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용지 여백을 조건에 맞게 설정하고 시험을 시작해야 된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림 삽입의 경우에는 문서 폴더 아래 ITQ 폴더 아래 픽처 폴더 아래 그림이 들어 있습니다. 아까 답안을 작성할 때는 ITQ 폴더 안에 자기의 답안을 저장하라고 했죠. 근데 그 ITQ 폴더 안에 픽처라는 폴더가 하나 더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답안 작성하는데 사용해야 될 그림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림이 총 2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회사 로고 그림이랑 그리고 마지막 문제에 나오는 요 그림 2개가 있습니다. 요 그림은 여러 개의 그림이 있는데 그림 자르기를 이용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요거는 거기에 있는 그림을 하나 가지고 온 뒤에 조건에 맞게 크기를 조절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자, 요 정도 일단 객관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문제가 총 5문제인데요. 1번부터 5번까지 각각의 영상을 5개의 영상으로 연이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